네, 안녕하십니까. 우진교보 분석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흰남노 태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남쪽에서 현재 서진 또는 남서진을 하고 있는 태풍 흰남노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중심에 있는 눈이 좀 다소 뚜렷해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경로의 형태가 이제는 서진에서 이와 같이 남서진을 하는 형태로 조금 더 남쪽으로 치우치는 형태로 지금 태풍의 이동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 기압은 915헥토파스칼에서 점차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이 태풍은 초강력인 세력을 유지한 채로 점차 이 대만 동쪽 해상에서 정체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태풍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태풍의 경로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태풍의 영향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경로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의 경로는 크게 이 두 개의 경향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당초 예보에서 나간 부분이 지금 이와 같이 얇은 화살표 색상으로 나갔던 게 지금 이제 오늘 아침 10시 예보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친 채로 우리나라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이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풍의 이동 경로에 가장 영향을 주는 기단은 크게 두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태풍의 북쪽 사면에 위치를 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태풍의 서쪽에서 태풍의 서진을 점차 저해하는 수로 벽의 역할을 하는 이 티벳 고기압이 그 두 개의 주요한 기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기압계가 현재 태풍의 경로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태풍의 첫 번째 경로는 이와 같이 대만 동쪽 해상까지 안착을 하면서 점차 정체하는 이 구간까지가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태풍이 서진 또는 남서진을 해서 대만 동쪽까지 안착하는 시기에 있는 기압계의 예측성을 보시면 우측 상단과 같이 모델의 앙상블 편차에서 보시면 거의 두 개의 이 기단이 거의 이 편차가 스프레드라고 하는 그 예측성의 불확실성이 거의 좀 일치가 하는, 그러니까 신뢰도가 좀 더 높은 형태의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일관된 예측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이 이제 1일에서 2일경까지 이와 같이 대만의 동쪽 해상까지 이르는 데는 크게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앞으로 태풍은 2일 이제 이 대만의 동쪽 해상에 머물면서 점차 정체를 하는 수준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바로 이 태풍이 북상을 하는 시작부터의 문제입니다. 가장 이번 예보상에서 가장 어렵고 변동성이 큰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쪽 그 태풍의 북동쪽에 위치를 하던 고기압 영향은 조금 더 이 남쪽으로 배가 불리는 형태로 해서 태풍의 우측을 조금 더 밀어내는 형태로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태풍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티벳 고기압은 여전히 그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 사이의 통로를 따라서 앞으로 태풍이 북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태풍이 점차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시기는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북위 30도를 넘기 전인 이 시기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를 수반을 한 기압골이 강풍대를 수반한 채로 우리나라를 통과하게 되고, 이때 만들어진 강한 바람이 앞으로 이 태풍을 견인하며 점차 속도를 증가시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때문에 이 태풍이 앞으로 북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한 세 개의 기단은 이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의 북쪽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고, 북쪽에서 이와 같이 기압골이 그 태풍의 이제 영역을 조금 더 빠르게 북동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근데 이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는 모델에서 이러한 세 개의 기단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우측 하단에 아까 보셨던 동일한 스파게티 영상을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까 보셨던 양상과는 거의 반대로 굉장히 스프레드의 폭이 넓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제부터 태풍이 정체를 한 후에 태풍이 북상을 하기 시작하는 2일 후반 또는 3일로 접어드는 시기부터 태풍이 우리나라 쪽 부근으로 접근하는 시기에 대한 예측성이 굉장히 신뢰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다. 즉 태풍이 앞으로의 향후 경로가 지금 나가 있는 예보에서 조금씩 더 변경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가 있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 나라에서 이번 태풍에 대한 경로 예측을 하는 경향을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도 거의 일관된 예측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서로 이러한 기단의 영향들 그리고 북쪽에서 견인하는 찬 공기의 경향들이 각국에서 분석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번 예보에 대한 신뢰성은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지금 각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수치 모델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편차가 굉장히 넓은 그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치 모델에서 생산되는 태풍의 이동 경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뛸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경로가 100% 확실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이 이 경로상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태풍이 이와 같이 정체를 한 후에 북상을 하는 시기에 보시면 그대로 정북동진을 하는 게 아니라 다소 서쪽으로 편향을 했다가 우회해서 다시 북동쪽으로 선회를 하는 그러한 태풍의 경로들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이 정체하는 기간 동안에 좀 더 세력을 강화시키고 동쪽에서 배를 내미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강하게 연출이 될 경우 태풍은 북상함과 동시에 다소 서쪽으로 방향을 조금 더 튼 후에 우리나라 쪽 이 대한해협 부근으로 다시 북동쪽으로 선회하는 그러한 좀 다소 복잡한 경로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현재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킴, UM, ECMWF에서 보고 있는 각종의 앙상블 스프레드를 보시면 여전히 보시면 서진을 하는 과정에서의 스프레드는 굉장히 폭이 좁은 것들이 새 모델의 특징이며 반면에 북쪽으로 향하는 시기가 되는 이 시점부터는 굉장히 이 스프레드의 폭이 넓어져 있다는 게 새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후반부터 시작이 되는 북상의 이제 시나리오로 접어들게 되면 앞으로의 경로의 예측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RSMC 그리고 JTWC에서 생산한 어젯밤에서 보여준 예보도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측하고 있는 경로와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나 우리나라 쪽으로 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확실성은 불확실성에 가까운 존재로 여전히 이 예보의 폭을 굉장히 넓게 가져간 모습들도 앞서 말씀드린 모델의 편차들 또는 앙상블에서 보여주는 예보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그러한 예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태풍이 한반도를 상륙한다 이렇게 났던 기사를 제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이 앞으로 대만 동쪽 해상에서 북상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여러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 이는 현재 수치 모델로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반도에 상륙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로에 치우친 그러한 초점보다는 경로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줄 영향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을 두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현재 기상청의 입장입니다. 지금 6일 새벽 ECMWF라고 하는 이 유로피언 모델에서 구름 모의 영상을 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6일 새벽쯤이 되면 아마도 제주도 동쪽 해상 인근 어딘가를 지나가기 시작할 텐데 태풍의 규모가 거의 우리나라 남한을 거의 덮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원을 기준으로도 거의 우리나라를 뛰어넘는 굉장히 큰 규모로 발달을 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상륙을 하던 우리나라 쪽에 상륙하지 않던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은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이번 내용의 주안점입니다. 즉 경로가 지금 상태에서 조금 어느 쪽으로 틀어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쪽에 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것이 이번 태풍의 가장 주요한 항목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어젯밤에 JTWC에서 생산하고 있는 예보에 대해서 전문 예보관이 언급한 코멘트입니다. 주요 내용 골자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정체와 강도 그리고 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정체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이 대만 동쪽 해상으로 이동해 나가며 정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태풍이 앞으로 대만 동쪽 해상에서 장시간 머물게 되면 이 해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에 깊이 있는 찬 물과 해수면 표면에 있는 물을 계속해서 섞어내가면서 점차 물의 온도를 낮추는 형태로 전개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오히려 태풍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면서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찬 해수의 용승 과정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앞으로 진로를 취함에 있어서 중위도 기압골과 MT 세력의 상호작용에서 북상한다는 내용도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모식도에서 모두 다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변동성이 굉장히 조금 큽니다. 지금 또 다른 이 모델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 예보관이 언급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정체하는 기간 중에 태풍 진로, 속도에 대한 모델들 간의 편차가 매우 크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정체하는 기간 중에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바로 태풍의 강도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태풍이 향후 이 강도가 얼마나 약해지냐에 따라서 태풍 예보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모든 모델들에서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 이 지금 JTWC 미합동 태풍 경보센터에서 내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 과정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 태풍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2021년 찬투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은 유사 사례가 아니라 태풍이 이와 같이 정체를 하고 향후 북상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태풍이 북상을 한 후에 다시 남쪽으로 꺼진 이후에 정체를 상당 기간 한 후에 다시 이동을 해 나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고 때문에 각 모델에서 예측하는 경로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 폭이 거의 1700km에서 1000km에 육박하는 매우 넓은 범위의 편차를 보였기 때문에 수치 모델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성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태풍들에 대한 예측성이 현재 떨어진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대만 동쪽에서 정체하는 이 태풍의 위상은 이 정체하는 기간 동안의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경로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그렇게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영향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우리나라 쪽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태풍이 2일경에 우리나라 쪽으로 향해 북상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지금 빨간색으로 그은 선이 태풍이 정체를 하는 기간 동안의 세력의 변화입니다. 지금 Y축 그래프로 이 태풍의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모습은 이 태풍의 중심부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부는 강도로 보여드리는 건데 각각의 수치 모델에서 이 태풍이 머무는 동안에 이 바람의 강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이 한 자리에서 특정 해역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이 태풍의 수온이 낮추는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태풍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는 그런 과정이 일반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태풍의 중심 기압이 계속해서 910에서 915헥토파스칼을 유지하는 형태로 강도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뜯어보게 되면 우선 대기 중하층에 있는 수증기의 유입이 이 태풍의 강도를 유지시켜주는 또 다른 요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멀리 인도 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뜨거운 공기, 즉 인도 몬순 쪽에서의 그런 뜨거운 공기들이 태풍이 정체하는 동안 이 태풍의 이 좌측 사면을 통해서 태풍으로 유입이 되고 이러한 뜨거운 수증기들은 해수 쪽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그러한 열 용량을 추가적으로 공급해 주면서 태풍의 강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태풍의 강도가 이 정체하는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견뎌낸 이후에는 북상하는 과정을 보시면 그 경로상에 여전히 이 해수 온도가 거의 29도 이상에 육박하는 매우 뜨거운 그러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세력을 유지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해수면 온도, 즉 해양의 연료량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정체하는 동안에 일정량의 중심 기압이 높아지면서 세력이 다소 약화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북쪽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뜨거운 해수면을 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력은 유지, 오히려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인접하는 이 태풍은 굉장히 강한 세력을 갖고 근접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강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태풍이 과연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태풍이 북상하기 이전에 벌써 만들어지는 강한 비구름대에 대한 영향, 두 번째는 태풍의 본체 수반이 되어 있는 강한 비구름대 영향 두 개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태풍이 북위 30도를 통과하기 전으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태풍이 여전히 남쪽에서 멀리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태풍으로부터 쏴 올려진 뜨거운 수증기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을 하면서 우리나라 특정 지역에서 동서로 굉장히 길고 남북으로 폭이 다소 좁은 그런 강수 밴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강수 밴드들은 굉장히 시간당 강우 강도가 강한 비구름대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고 특정 지역에 머물면서 이 강한 비를 쏟아내리게 되면 양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패턴의 비구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이기 때문에 인접 지역 간의 강수량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가 있고, 태풍의 미세한 진로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만들어지는 비구름대 영역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양상이 있다는 게 이러한 태풍이 오기 전 단계에서의 비구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태풍 진로를 토대로 이 강수와 바람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1일 오후에는 제주도 쪽을 시작으로 이제 2일의 남해안 쪽 그리고 남부지방으로 이 비구름대가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 4일 쪽에는 우리나라 중부지방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이동 경로가 현재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경우 이러한 중부지방으로 확대되는 비구름대의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그 편차가 나타나는 지역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점. 그래서 이 3, 4일 쪽에 확대되는 지역은 제가 따로 언급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 부분이 서울 수도권까지 연결이 될지 아니면 충청도 부근에 강하게 연결이 될지 아니면 보다 서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우리나라보다는 북쪽 또는 북서쪽 해상으로 치우칠지가 지금 현재 관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강한 비구름대가 우선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남부지방에 먼저 영향을 준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 본다면 앞으로 태풍이 들어오는 본체에 대한 비구름대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경우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이번 이 첫 번째 나타날 비구름대의 위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 바람도 이 제주도를 기준으로 1일 오전에 벌써 강해지기 시작을 하겠고요. 오후가 되면 남해안 쪽을 중심으로도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상 강수량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이 2일부터 4일까지에 대한 강수량으로 일단 산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태로 제주도는 100에서 200, 많은 곳 300으로 일단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태풍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 그러니까 태풍으로부터 수반되는 1차적인 비구름대 영역으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순차적으로 양이 아직까지는 적은 양으로 산정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강수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양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2일부터 4일까지를 말씀드렸는데 2일부터 3일까지의 강수량으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2일부터 3일까지의 강수량이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태풍의 본체가 들어오면서 영향을 주는 비구름대입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매우 강력한 형태의 비구름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좌측 하단과 우측 하단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각각 UM에서 보고 있는 태풍이 통과하는 시기까지의 누적 강수량이고요. 외 오른편은 ECMWF에서의 동일 자료입니다. 지금 서로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각각의 UM과 ECMWF에서 보여드리는 이 태풍의 이동 경로가 속도와 경로가 조금씩 상이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누적된 강수량의 중심 구역이 UM과 ECMWF가 다소 상이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이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각각에서 보이고 있는 집중 구역에서 나타나는 비의 양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곳이 700mm를 웃도는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지금 두 모델 모두 공통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이 이동해 나가서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7일 쪽으로 보고 있는데 7일 전반까지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주는 기간 동안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태풍 이동 경로에 따라서 집중 구역의 차이는 있겠지만 500mm, 이 500mm라는 값이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많은 강수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주로 이러한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첫 번째적으로 높은 산지나 해상에서 육상으로 인접하는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더 추가적인 비구름대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시간당 강우 강도도 50에서 100mm를 육박하는 매우 강한 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 풍속이 50m, 초속 50m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채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쪽에 통과를 하던 상륙을 하지 않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영향 정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상의 변동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강한 비구름대가 영향을 주고 이 많은 양의 강수가 집중되어 있는 구역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태풍의 미세한 경로 변화에 따른 내용을 매일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크게 태풍의 경로는 2일까지는
점차 서진, 남서진을 하면서 정체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북상을 하는 과정이 되겠지만, 앞으로 이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이 우리나라 쪽에 상륙을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에서는 언급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륙에 대한 부분보다는 태풍이 강한 영향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태풍의 영향 부분을 보시게 되면, 가장 강한 영향을 받는 시기는 태풍이 북위 30도를 넘기 직전인 9월 4일부터 7일이 또는 7일 전반까지가 이 강한 영향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큰 기간이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비, 그리고 매우 많은 강한 바람이 동반이 되게 되겠고, 정체하는 기간 동안에 강한 태풍의 세력 유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을 해서 앞으로 나타나는 태풍의 실황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릴 거고요. 2일부터 5일 오전까지가 태풍 영향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만들어지는 강한 비구름대 영향을 1차적으로 받고, 이후에 이제 북위 30도를 넘어 들어오면서 생겨나는 태풍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대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 두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비, 굉장히 강한 바람이 수반이 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강수량은 앞서 보여드렸던 강수량은 3일까지가 되겠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단기 기간으로 들어오는 이 기간에 있어서는 순차적으로 강수량을 전국에서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입니다. 이때 태풍이 들어올 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태풍의 중심 기압이 915헥토파스칼로 굉장히 낮은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수면을 누르고 있는 공기힘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러운 해수면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강한 바람이 풍파를 일으키게 되면 폭풍 해일이나 이 방파제를 넘는 월파 등 이 굉장히 바닷물이 우리 육상 쪽으로 넘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탁월해지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되고, 특히나 강한 비가 내릴 때 오히려 해수면 쪽에 수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하는 상황, 그리고 하천 범람 등에 의한 저지대 침수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비와 강한 바람에 대한 내용인데, 다른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산사태, 시설물 파손, 공사장의 파손 등 여러 가지 우리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서 이 우리가 시설 개간에 설치해 놓은 여러 가지 적치물들이 모두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밤 동안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이러한 시설물들은 미연에 점검을 하시거나 미리 제거를 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예 브리핑이었습니다.